루피키드 로우는 현재 오니가시마에서 백수의 적단 그리고 빅맘의 적단을 상대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셋 모두는 흔히 최악의 세대라 불리는 나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신시대를 열 강자들이죠. 초기에는 정확한 명칭이 없었으나 이들이 등장한 498화의 제목이 11인의 초신성이었다는 사실에 기반해 팬들은 그들을 초신성이라 불렀으나 2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검은 수염인 마셜 D 티치가 합쳐지며 결국 이 12명의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최악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지만 오늘은 이 최악의 세대 12명의 강한 순위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2위는 주얼리 보니입니다. 사실 그녀는 검은 수염에 붙잡혀 있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인데요. 그녀의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육체 나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게 전투보다는 오히려 첩보 활동에 더 적합한 능력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투 능력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그녀의 현상금은 1억 4천만 벨이죠. 이는 우르지보다 높은 것으로 아무래도 현상금이 강함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세계 정부의 관점에서 그 캐릭터가 가진 위협의 정도를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중요한 사실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11위는 스크래치맨 아프입니다. 그는 신체를 악기화하는 능력을 가진 해적으로 그가 낸 소리를 들으면 몸이 베이거나 폭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한다면 대번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론 그에 대한 능력만 알고 있다면 이러한 특별한 공격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작중 킬러는 루피조로 키드에게 길을 막으라며 아프의 능력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만큼 아프는 초면의 대상에겐 강한 이점을 갖고 있지만 대면한 적이 있는 상대에겐 철저히 자신의 공격을 유효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가져 11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킬러입니다. 키드 해적단의 전투원으로 대낮을 톰파처럼 옆으로 쥐고 사용하는 캐릭터죠. 작중 그에 대한 묘사가 적기에 온전한 전투 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르지의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에서 적어도 완련면에서는 우르지와 비슷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키드의 부선장으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선장과 부선장의 강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려지는 보통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적어도 키드에 조금 못 미치는 강함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조르에게 패한 전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강함이 루피나 다른 여타의 선장급의 캐릭터에는 못 미칠 거라 생각되어 10위에 선정하였습니다. 9위는 카폰의 배지입니다. 마치 갱단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배지는 성성열매의 능력이라는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죠. 단순하게 이 열매의 능력자는 신체가 성이 되어 자신의 신체 내부에 수많은 병력을 저장하거나 무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 능력은 아니지만 신체에 병력과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엄청난 화력의 소유자라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해군의 비밀병기인 SSG와 같은 전력을 배지가 갖추게 된다면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자신의 성에 있는 병사나 무기에 대한 통솔권을 잃는다면 그것도 참 묘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 여겨져 9위에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엑스 드레이크입니다. 그는 해군 소장이자 백수의 적단의 토비로포라는 간부 직책을 갖고 있죠. 백수의 적단의 최고 간부가 삼재해이고 그 밑이라 여겨지는 토비로포라는 점에서 적어도 본인의 해군 계급인 소장급 이상의 강함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그는 후주우와 퀸 호킨스 등에게 정체를 지키며 결국 루피에게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신세가 말이 아니지만 용룡열매의 능력자로서 상디와 싸우며 보여준 엄청난 계력은 분명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상황적으로도 현재 전 칠무회인 행콕을 상대하기 위해 나선 코비를 부하로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중견간부 이상의 강자라 생각되어 B에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바질 호킨스입니다. 초인계 집집열매의 능력자로 마술사라는 이명을 가진 바질 호킨스는 언제나 카드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죠.
원피스 최근화에서는 어떤 남자가 당장의 내일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1%라며 그 남자가 누구일지 궁금케 했는데요. 아무튼 그는 타인의 목숨이 깃든 집인령을 이용해 자신의 피해를 회피하거나 거대한 집인령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죠. 또한 스트로맨즈 카드라는 기술은 일종의 마법과 같은 기술로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대상을 추격 또는 지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전투력은 다른 최악의 세대 멤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여겨져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트라팔가디 워털로우입니다. 박연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수술 열매를 먹어야만 했던 로우. 그는 최근 루피 그리고 키드와 함께 오니가시마를 누비고 있죠. 그는 최악의 세대 중 유일하게 2년 후 시점으로 실무회로 인정받으며 엄청난 인지도와 실력을 세계 정부를 통해 증명해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장색 패기의 고수라 여겨지는 베르고의 발을 단번에 토막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호킨스와의 대결에서 끝내 그의 팔과 하반신을 분리해낸 전적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결과물이라 생각되어 6위에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우르즈입니다. 명확히 그의 열매 능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육을 증가시켜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론 자신이 받은 타격, 즉 데미지를 축적해 반대로 자신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추측도 존재하는데 파시피스타를 쓰러뜨렸던 기술명이 인가응보였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존재하죠. 1, 2부 시점으로 분명 강함의 기준을 나눈다면 파시피스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부 시점에서 그는 유일하게 파시피스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빅맘의 작단의 전 스위트 장성 샬롯 스넥을 쓰러뜨렸다는 점에서도 그의 강함은 작중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4위는 롤로노와 조로입니다. 명실상부 밀짚모자의 적단의 부선장으로 최악의 세대 중 유일한 비능력자이죠. 미요코의 지도 아래 패기를 습득한 조로는 이후 모네, 피카, 킬러 등을 순서대로 격파하며 자신의 저력을 선보였는데요. 최근 와노쿠니에 이르러 오뎅이 카이도를 뵐 때 사용한 엠마를 손에 쥐며 류오에 대한 개념도 습득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인기에 비해 확 눈에 띄는 사항 간부나 해군 대장 등과 결전을 벌인 적이 없기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세계 제일의 대거모를 꿈꾸는 조로이기에 4위라는 순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3위는 유스타스 키드입니다. 자기력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키드는 굉장히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죠. 마치 불과 같은 성격으로 전장을 누비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날뛰는 투우장의 성난 소와 같은데요. 작중 그 또한 해적왕을 꿈꾸며 최근 루피와 함께 카이도를 노리고 있다는 점, 또 몇 안 되는 태양색 패기의 능력자라는 점에서 그의 기계와 강함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전적을 보아도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인 스위트 장성에게 유효한 부상을 입혔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여 3위에 선정하였습니다. 2위는 몽키디 루피입니다. 원피스의 주인공으로 해적왕이 되기 위한 여로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우정의 연대를 쌓아가고 있죠. 최근 그는 카이도를 상대하기 위해 류오라는 개념을 익히며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최악의 세대 중 유일하게 사항 최고 간부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가 이제는 간부가 아닌 사항을 직접 노릴 수 있는 캐릭터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와노쿠니 편 이후 루피는 당당한 사왕 또는 오왕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원피스에 보다 가까이 갈 것이라 여겨져 2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위는 마샬 디 티치입니다. 두 개의 악마 열매 능력을 갖고 있는 티치는 이미 사왕의 지위에 오른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이죠. 분명 어둠 열매의 능력만 갖고 있던 티치는 에이스, 루피, 그리고 흰수염 등과의 전투에서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실력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흰수염의 사망 이후 그의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티치는 세계관 내 설정을 뛰어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샹크스의 왼쪽 눈에 난 세 줄의 깊은 상처는 과거 흰수염의 배에 탔었던 젊은 티치가 남긴 것인데요. 절대 방심치 않았다는 샹크스의 대사를 보아도 분명 그는 강자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현재 그는 또다시 이글이글 열매를 노리며 마리조아로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해적과 해군 그리고 혁명구까지 뒤섞인 전장에서 티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모두의 간담을 서늘케 할까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